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리역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은 유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유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은 누구를 먼저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냐면 바로 멘델이죠. 멘델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1850년대의 분이죠. 예, 오스트리아에서 수도사였죠. 수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기도가 하시다가 너무 심심하셨는지 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초등학교처럼 가르치다가 오전에는 완두콩을 심기 시작하셨어요. 11년 동안이나 심으시면서 책을 논문을 2개를 내셨죠. 그 중에서 식물 잡종 실험에 관한 연구 요것이 그 학회에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때는 잘 알아듣지 않았다가 1900년대 들어가면서 근데 드브리스라는 몇 명 분들이 달맞이꽃 뭐 이런 것들 갖고 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했더니 50년 전에 더 굉장한 논문이 있었던 거야. 바로 이 멘델의 너무나 놀라운 논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분이 정말 굉장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멘델은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나 유명해진 분이죠. 그래서 멘델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 이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두를 심으셨어요. 완두를 심었던 이유는 뭔가? 첫 번째, 다양한 대립형질이 있어요. 다양한 대립형질. 선생님 조금 이따 보여줄게. 7가지의 다양한 대립형질을 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콩이 둥글다든가 콩이 쭈그러졌다든가 아니면 노란 콩이라든가 초록 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대립형질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잠깐 대립형질은 무엇이냐? 형질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걸 형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쌍꺼풀이 선생님은 없어요. 외꺼풀이야. 이 쌍꺼풀이 없는 걸 외꺼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는 쌍꺼풀이 있어요. 넌 쌍꺼풀이 있니?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에요. 갖고 있으면 유전자가 있으면 드러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형질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또는 표현형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린 형질이라고 하는데 형질이 대립되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둥글면서 쭈구리는 없지. 둥글든가 쭈구리든가. 그래서 콩은 둥글든가 쭈구리든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노라면서 푸르스름한 이런 콩은 거의 없단 말이죠. 노랗든가 초록이든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쌍꺼풀이 있으면서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한쪽만 쌍꺼풀인 사람 예외로 잠깐 좀 그런 사람은 좀 예외로 빼고 쌍꺼풀이 있든가 쌍꺼풀이 없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쌍꺼풀이 대립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귀가 이렇게 붙는 사람이 있고 여기 붙는 부착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분리형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대립형질이죠. 붙으면서 떨어지거나 뭐 이쪽엔 붙었는데 이쪽엔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대립되는 형질이다. 대립형질이에요. 두 번째, 자연 상태에서 자가교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두도 당연히 그 꽃이 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암술이 있고 암술 주변으로 꽃가루, 꽃밥들이 이렇게 되게 수술들이 많겠죠. 그럼 가만히 놔두면 이 꽃가루가 일로 떨어져요. 일로 떨어져. 그래서 아마 멘델은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아마 살아가면서 한 번도 뭐 현미경이나 이걸 들여본 적이 없을 사람일 것 같아. 예. 현미경 한 번도 안 보고 이 사람이 했던 실험 뭐냐면 오직 붓하고 면도칼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꽃이 폈다 그러면은 무조건 수술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수술 다 잘라내서 수술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건 둥근 콩의 수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꽃가루를 붓에다가 묻혀갖고 암술에다가 살살살살 이렇게 붙여주는 게 얘 인위교배예요. 사람이 하는 인위교배.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얘 수술이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자가교배, 자기 스스로 교배. 그러니까 만약에 둥근 콩이다. 그럼 둥근 콩의 수술이 둥근 콩의 암술에 떨어지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 자가교배, 자기 유전자가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거밖에 못 하는데 멘델은 이렇게 해서 인위교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배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둥근 콩과 초록색 콩을 맘대로 이렇게 교배시켜 볼 수 있고 또 어떤 거가 있을까? 초록색 콩하고 노란색 콩하고 이렇게 교배를 맘대로 시켜 볼 수 있죠. 인간은 안 되잖아. 너 안경 쓴 애고만 결혼해야 돼? 뭐 이렇게 해갖고 걔가 그 말 듣나? 안 듣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봤지? 부모가 그렇게 반대해도 안 돼. 세 번째는 세대가 짧아. 세대가 짧아서 사람은 한 80년, 90년 살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세대가 너무 길죠. 뭘 하나를 추적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콩은 뭐 1년이면 심어도
그러면 다 자라나서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짧아. 10년이다. 그럼 10번 이상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온실까지 있으면 더 많이 실험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 교배에 많은 종자가 나오죠. 그 하나만 키워도 종자가 많이 나오는 거야. 사람은 낳아봐야 몇 명 나.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이 정도가 끝이잖아요. 많이 낳아봐요. 저번에 TV 보니까 12명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야 정말 그럼 거의 한 15년 18년 동안을 거의 맨날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였다는 건데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그런 예외를 빼고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낳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네는 한 번에 많은 씨앗을 낳으니까 이 맨델이 콩을 만약에 둥근 콩하고 주름진 콩이 몇 개 나왔냐? 그럼 거의 100단위, 1000단위로 셌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씨가 나와서 그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얘기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맨델이 실험 재료로 완두를 선택했고요. 완두 7가지 대립형질 이거 그림이 조금 잘 안 나올 텐데 선생님이 책에다가 잘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봐봐요. 씨의 모양이 둥근 게 있고요. 이렇게 쭈구리가 있어요. 이거 잘 안 보이지? 그리고 씨의 색이 이렇게 황색, 노란 게 있고 초록색이 있고 꽃의 색도 뭐 보라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그냥 읽어보기만 해야 되겠다. 콩깍지 모양도 매끈한 게 있고 잘록한 게 있고 콩깍지 색도 녹색 있고 황색 있고 꽃의 위치도 잎 겨드랑이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렇게 자라는 밑에 자라는 게 있고 줄기의 끝에 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키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게 해서 7가지 대립형질을 얘가 추적한 거예요. 추적해서 얘네들이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알아봤죠. 맨델의 법칙에 들어가기 전에 맨델의 가설이 있습니다. 맨델의 가설이. 맨델의 첫 번째 가설 이게 제일 중요한 가설입니다. 첫 번째 가설 맨델의 첫 번째 가설.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인자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 쌍의 인자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한 쌍의 인자가 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 한 쌍의 인자가 있다. 그리고 유전 인자는 대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다. 돌연변이 있으면 안 돼. 맨델의 법칙에서는 돌연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한 쌍을 이루는 2개의 인자. 2개의 인자는 그러니까 한 쌍을 이루는 요게 하나, 뭐 요게 하나 이렇게 2개의 인자. 2개의 인자는 각각 배아로부터 하나씩 받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아빠 쪽 거에서 온 거라면 하나는 엄마 쪽 거에서 온 거란 얘기예요. 하나씩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쌍을 갖고 있는데 유전자는 반드시 쌍으로 갖고 있는데 쌍의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그러니까 식물을 말하면 하나는 수술 거, 하나는 암술 거란 얘기죠. 반드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꼭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맨델의 법칙입니다. 맨델의 법칙, 우열의 법칙입니다.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우열의 법칙이라는 건 우성이 우등하다,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열등이 열등하다, 뭐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A, B, O식 혈액형 중에 A형, B형이 우성이고요. O형이 열성이거든요. 예. O형이 열성이니까 O형이 바보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A, B형은 뭐 왕똑똑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천재 아니면 바보라고 하지만 여하튼 간에 쌍꺼풀이 우성이거든요. 쌍꺼풀이 있으면 똑똑한가요? 쌍꺼풀이 있으면 쟤는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면 우성이라고 그러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열성이라고 합니다. 한 쌍 하나가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둘 다 둥구리와 둥구리가 교배를 했어요. 둥근 콩하고 둥근 콩하고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온 자식이 둥근 콩도 나왔지만 쭈구리가 나왔다고 쳐요. 쭈구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쭈구리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 쭈구리는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맨델 이전엔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전자가 마치 물감처럼 섞이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감처럼 섞이는 거라서 이게 따로 분리되거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맨델의 유전 법칙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지는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이었나요? 뭐 30년 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을 해서 애가 이제 그 혼혈이 나왔어요. 이쪽도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해서 혼혈이 나왔죠.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혼혈과 혼혈이 결혼했거든요. 근데 쌍둥이인가? 뭐 애가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백인 애가 나오고 하나는 흑인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물감처럼 섞이는 거다라고 그러면 갑자기 여기 섞였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맨델은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정말 굉장한 거죠. 우열의 법칙. 그러니까 얘가 열성인 거예요. 열성인 거야. 왜냐하면 이 쭈구리를 그러니까 이 둥구리 우성을 기점으로 우성이 라운드 둥구니까 라지 R이라고 합시다. 라지 R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죠, 얘네가. 그러니까 둥구리지. 그런데 얘가 쭈구리 유전자는 이제 스몰 r이라고 할게요. 쭈구리 유전자를 반드시 한 쌍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한 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는 어디서 왔냐면 얘에서 온 거죠. 하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얘가 둥구리지만 쭈구리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안 드러났잖아. 둥구리만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둥구리가 뭐다? 우성이다. 쭈구리는 뭐다? 열성이다. 가족인데 안 드러났으니까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열의 법칙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얘가 둥구리인데 라지 R 둥구리인지 라지 R 스몰 R 둥구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선생님이 형질이라 그랬지. 그런 형질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형이라고 그래. 표현형. 표현형이 둥구리야. 표현형은 둥구리지. 라운드. 둥구리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형을 만드는 한 쌍의 이 유전자. 이걸 유전인자형이라고 그래요. 유전인자형 또는 유전자형. 상관없어. 유전자형, 유전형.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우성과 우성끼리 있으면 순종이라고 그래. 우성, 순종. 그럼 우성과 열성끼리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순종이 아니고? 뭐 어감은 안 좋지만 잡종이라고 그러겠죠. 잡종. 그럼 얘는 스몰 R이 둘 다 이렇게 있죠. 얘 순종이야, 잡종이야. 얘도 순종이죠. 근데 얘는 열성 순종이고 얘는 우성 순종인 거죠. 이 순종을 이렇게도 표시하고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이걸 호모라고 그럽니다. 호모. 순종. 우성 호모, 이거 열성 호모. 잡종은 뭐라고 그러냐면 헤테로. 또 다른 말로 이거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한문으로 같은 거가 있다 그래서 동형접합이라고 그래. 동형접합. 참 어려운 말 많다. 근데 이런 말들을 좀 알아야 돼. 동형접합이라고 그러고 이 잡종을 동형접합 다른 거니까 이건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형접합.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잡종, 이형접합, 헤테로. 그리고 순정, 호모, 동형접합. 이 세 개가 같은 말이니까 꼭 알고 있길 바래요. 이렇게 한 쌍의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이 유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또 대립 유전자라고도 해요. 대립 유전자. 지금 모르던 말 많이 나왔다. 대립 유전자 나왔어.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는 항상 쌍으로 있어야 되겠지. 멘델의 가설이니까. 전제야 이게 전제. 무조건 쌍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 중에서 우성끼리 있거나 열성끼리 있으면 순종이다. 우성과 열성이 같이 있으면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얘가 얘인지를 몰라. 라지 R인지 라지 R 스몰 R인지 몰라.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열성 순종하고 교배시켜 보는 거예요. 열성 순종, 스몰 R과 교배를 시켜보는 거죠. 왜? 열성 순종하고 교배를 시켜보면 만약에 이게 암컷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난자의 종류는 스몰 R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만드는 정자의 종류는 라지 R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랑 얘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다 라지 R 스몰 R로 다 둥구리가 나오겠죠. 100% 둥구리가 나오겠지. 근데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정자는 라지 R 정자도 나올 수 있지만 스몰 R 정자도 나올 수 있거든. 감수분열 배웠지? 저번 시간에 감수분열 배웠지? 이렇게 쌍으로 있던 게 쪼개져 들어간다고.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느 게 만날지 모른다고요. 만약에 요거랑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라지 R 스몰이니까 둥구리가 되겠죠. 근데 얘랑 얘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스몰 R이니까 쭈구리가 되겠죠? 둥구리와 쭈구리가 1대1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둥구리와 쭈구리가 1대1로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라지 R 스몰 R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잖아. 얘 정자가 라지 R 올 수 있고 스몰 R 올 수 있고. 반면에 얘는 100%다 둥구리라는 거니까 얘는 라지 R밖에 안 나오는 애 보니까 얘는 라지 R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괜찮나?
요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의 표현형을 보고 얘네들의 유전인자형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열성 순종하고 이렇게 교배해 보는 거, 얘의 이런 것들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검사해 보려고 하는 교배. 이 검사해 보려고 하는 교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학교 때 기억나나? 검정교배라고 그래요. 검정교배. 검정교배. 검정고시 알아?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는 거야. 얘가 중학교 수준은 되나 알아보는 게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고요. 고등학교 수준은 되나 이게 고등학교 검정고시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얘가 어떤 유전자형을 갖고 있나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열성순종과 교배해보는 걸 검정교배라고 합니다. 검정교배의 정말 진짜 백이 의미는 검정교배의 진짜 백이 의미는 뭐냐면 나온 자손의 표현형의 비가 둥구리와 쭈구리 표현형의 비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의 비랑 같다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지. 얘가 지금 정자 난자 만들 거잖아. 정자 아니면 난자. 생식세포를 만들 거란 말이죠. 생식세포의 종류가 라쥐알, 스몰알 두 개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교배에서 나오는 것도 라쥐알, 스몰알, 둥구리, 쭈구리 하나씩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생식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그대로 자식의 표현형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검정교배의 진정한 의미예요.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우열의 법칙. 부모에게 없는 것이 자식에게 나오면 이게 열성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그걸 갖고 있었는데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 열성, 드러나는 거 우성. 그래서 그거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얘가 라쥐알인지 라쥐알 스몰알인지 몰라서 해보는 교배를 우리는 검정교배라고 한다고 그랬죠. 검정교배는 누구랑 한다? 열성 순종하고 한다고. 반드시 열성 순종하고 해야 돼. 열성 순종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검정교배라고 한단 말이죠. 검정교배의 진짜 의미는 자손의 표현형의 분리의 비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분리의 비랑 같다.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그러니까 멘델의 첫 번째 가설, 멘델의 아까 말했던 첫 번째 가설이 있었죠.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고. 쌍으로 존재하는 얘가 자식을 만들 땐 떨어져 들어간다. 정자에 같이 들어가거나 난자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떨어져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요거를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요렇게 안 거죠. 그러니까 둥구리를 교배했더니 100% 둥구리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라쥐알이죠. 이걸 수없이 교배를 해서 얘를 찾아놓은 거야. 예, 멘델이. 그 다음에 이 둥구리들을 둥구리하고 쭈구리하고 교배를 시켰어요. 예. 그러면 뭐가 나왔겠어? 100% 다 둥구리, 쭈구리가 나왔겠죠. 여기까지 우열의 법칙이죠. 이렇게까지는. 얘는 열성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다 우성만 드러나지 쭈구리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우열의 법칙이죠. 근데 얘를 자가교배한 거야. 얘의 수술이 얘 암술에 떨어지게 했다고. 그럼 얘가 라쥐알 똑같이 이렇게 교배한 거 아닌가? 이렇게 교배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교배했을 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교배했더니 나온 자손이 둥구리하고 쭈구리가 3대 1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 290 몇 개가 나오고 이게 뭐 102개인가 뭐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3대 1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델은 이걸 갖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멘델이 천재적인 건 여기 있는 거야. 나온 자손을 가지고 야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다 계산했던 이 가설이 나중에 지금까지도 다 맞았다는 거죠. 비교가 이렇게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뉴턴이 완전 천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물리학에 뉴턴이 있었다면 이쪽 생물학에서는 멘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큰가요? 예, 뉴턴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하여튼 여튼 요걸 갖고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냐면 멘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가 왜 3대 1밖에 나올 수가 없는가? 3대 1밖에 나올 수가 없는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얘가 만약에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라고 쳐봐요. 그럼 수컷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도대체 몇 종류길래 3대 1? 3대 1 다 합치면 몇 개야? 3대 1 다 합치면 4개지. 그럼 4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4개가 어떻게 나오냐? 자가교배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종류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종류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쪽에 몇 종류가 나온다는 거야?
두 종류가 나온다는 거고 이쪽에서 두 종류가 나오니까 2, 2는 4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쪽에서 두 종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얘가 이쪽에서 두 종류가 나오려면 라지알 들어간 난자하고 정자냐? 예. 바꾸자. 예. 이쪽이 여자, 이쪽이 남자. 예. 그럼 라지알 들어간 난자하고 스몰알 들어간 난자 두 가지 난자가 나올 거라 이거죠. 물론 이거 지금 식물이니까 암술, 수술, 뭐 정핵, 난세포 뭐 이런 거겠지만 여하튼 정자, 난자로 한번 선생님이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자는 라지알이 들어간 정자하고 스몰알이 들어간 정자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만나면 라지알 나오니까 얘 당연히 둥글이겠고 이렇게 만나면 라지알, 스몰알이니까 당연히 둥글이겠고 이렇게 만나면 라지알, 스몰알이니까 당연히 둥글이겠고 얘가 스몰알로 만나니까 쭈구리가 나와서 세 개가 둥구리가 나올 때 한 개가 쭈구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대 1이 중요한 게 아니야. 3대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랑 얘가 따로따로 떨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멘델의 그 가설에서 두 쌍으로 갖고 있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어디서 왔다고? 아빠 쪽에서. 하나 어디서 왔다고? 엄마 쪽에서. 그러니까 정자 쪽에서 하나 오고 난자 쪽에서 하나 왔다면 내가 정자나 난자를 만든다면 또 하나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괜찮나요? 그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왜 분리인 줄 알겠지? 예, 유전자를 쌍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자손을 만들 땐 분리돼서 들어간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왔을 때도 분리돼서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따로따로 와서 내 거가 됐겠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감수 분열할 때 내가 그토록 강조했죠.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다. 기억나? 그래서 이 분리의 법칙, 멘델의 법칙 얘기할 때는 1850년대, 1900년대 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유전인자가 뭔지 몰랐어. 멘델이 말한 유전인자가 도대체 뭐냐? 정자의 무엇이, 난자의 무엇이 도대체 유전자가 되는 거냐? 이걸 몰랐다고. 염색체가 유전자인 걸 몰랐다고 그때. 그때 서턴이라는 애가 애는 아닙니다. 예, 서턴이라는 위대한 분이죠. 예. 서턴이라는 분이 염색체설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염색체설. 야, 멘델이 말한 그 쌍으로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게 꼭 상동염색체 같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쌍으로 있다가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는 하나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마치 이게 유전인자가 분리되는 거랑 똑같지 않아? 그래서 1903년에 이제 그 서턴이 염색체설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근데 나중에 1936년 이제 그 허쉬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실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전인자가 DNA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지면서 그러면서 더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 서턴의 염색체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염색체뿐만 아니라 염색체 안에 있는 DNA가 유전자의 본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몰랐다는 거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서턴의 염색체설은 바로 어디를 기반으로 나온 거다? 멘델의 분리의 법칙을 기반으로 나온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열의 법칙 잠깐 얘기했어. 드러나는 게 우성, 안 드러나는 게 열성. 그러면 쌍으로 갖고 있을 때 열성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얘가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검정해 보려고 어떻게 한다? 검정 교배를 해본다. 그래서 열성 순종과 해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번에는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이었어. 분리의 법칙. 가지고 있던 거 어떻게 한다? 나눠져 들어간다. 생식세포를 만들 때, 자식을 만들 때 반드시 나눠져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고 누가 생각했다? 서턴이 야 이거 상동염색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염색체설이 있었다. 괜찮죠? 세 번째를 가보면요. 세 번째는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독립되어 있다. 독립의 법칙입니다. 도대체 뭐가 독립이냔 말이죠. 뭐가 독립이냔 말이면 여태까지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은 멘델이 한 쌍의 대립형질만 갖고 해본 거야. 근데 이 대립형질을 몇 가지를 갖고 해봤대? 7가지를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 7가지를 다 했는데 우열과 분리가 다 맞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건 뭐냐면 요 대립형질과 둥구리와 쭈구리 요 대립형질과 다른 대립형질 예를 들면 뭐 노란색과 초록색 요런 대립형질은 도대체 요 대립형질과 요 대립형질은 어떻게 유전이 되는 걸까? 요게 궁금했던 겁니다. 여태까지 한 쌍의 얘네들이 한 쌍의 대립형질을 말했던 거라면 요 대립형질과 또 다른 한 쌍의 대립형질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게
이 둥글고 노란 애가 있어요. 둥글이면서 노란 애. 노란 거니까 옐로우 완전 대문자로 썼고요. 쭈구리면서 초록인 애가 있어요. 쭈구리 스몰 R로 썼죠. 초록 그린이라고 안 하고 요거에 소문자 쓰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만났어요. 요렇게 만나서 교배하면 100%다 어떤 애가 나오겠어? 100%다. 우열의 법칙에 따르면 둥글이면서 노란 애가 나오겠죠. 근데 이 둥글이가 노란 애가 얘가 어떻게 되겠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되겠죠? 여기서 하나씩 와야 되니까. 괜찮지? 요거를 자가교배 해보는 겁니다. 요걸 자가교배 해봤어요. 이 수술이 이 암술에 떨어지도록 자가교배를 해봤습니다. 자가교배를 해봤더니 잠깐 여기서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양성잡종이라고 그래. 또 다른 말 또 하나 또 나왔지. 얘가 잡종인 작종인데 요것도 잡종이고 요것도 잡종이잖아요. 근데 요 대립형질과 요 대립형질 두 쌍의 대립형질이 다 잡종이지. 그러면 양성잡종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말이 수컷이면서 암컷인가 봐. 다 달려있나 봐.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두 가지 대립형질이 다 잡종이면은 우리가 다 양성잡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양쪽 성질이란 뜻인 거야. 양쪽 성이 아니라. 그럼 얘네들 이렇게 교배해봤더니 자손이 어떻게 나왔냐면 둥글이면서 노란 애, 그리고 둥글이면서 쭈구린 애, 그리고 초록이면서 노란 애, 그리고 초록이면서 쭈구린 애가 나왔어요. 그 요거를 요렇게 한번 표시할 수 있나? 요거 한번 따라올 수 있나 봐봐. 둥글이면서 노란 애. 괜찮아? 이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라지 R이 들어가던 스몰 R이 들어가던 다 뭘로 끝난 거야. 이게 라지 R이 있으면 둥구리로 끝난 거지. 우성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라지 R이 오든 스몰 R이 오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표현용어로 들어가는데 유전 인자는 다르겠지만 유전자형은 다르겠지만 여기도 라지 Y가 있으면 노란 걸로 끝난 거죠. 라지 Y가 오든 스몰 Y가 오든 상관이 없다 이거야. 이 짝대기의 의미 알겠나? 요거 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쭈구리니까 스몰 R이었겠지. 그리고 노란색이니까 라지 Y 짝대기. 괜찮아? 따라올 수 있지. 그럼 둥글이 요건 어떻게 되겠어? 라지 R 짝대기. 괜찮지? 그리고 요게 초록색이니까 스몰 Y. 얘는 뭐겠어요? 얘는 다 이거겠지. 짝대기 없이. 요게 몇 대 몇으로 나왔냐면 이게 9대 3대 1로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봤죠? 9대 3대 3대 1. 9대 3대 3대 1이 독립의 법칙이구나. 요딴 식으로 알면 고등학교는 망하는 거야. 그거 중학교 때고 고등학교는 그렇게 알면 안 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의미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 내가 있잖아. 정력생물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9대 3대 3대 1 다 합쳐봐. 몇 가지 나오게? 9대 3대 3대 1 다 합쳐봐. 몇 가지 나와? 계산돼? 12구 16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6이야. 16가지가 나왔죠. 네.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쪽이 자가교배를 했잖아. 그럼 이쪽이 이게 수컷이고 이게 암컷이라고 그러면 이쪽이 뭐 암컷이고 이쪽이 수컷이라고 그러면 암컷에선 몇 종류가 나와야 되냐? 그래야지 여기가 16종류가 나오니 몇 종류가 나와야 돼? 4종류가 나와야 되겠죠? 자가교배니까 이쪽도 4종류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몇 종류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4종류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4에서 16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본 거지 멘델은. 왜 4가지가 나와야 되는 걸까?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4가지가 나오는 걸까? 생각해 봐봐. 여기서 4가지가 나오려면 여러분 그 확률과 통계 해봤어? 확률과 통계? 주머니에 구슬 넣고 빼고 뭐 이런 거 해봤나? 그걸 한번 해보자고. 여기에 라지 R 구슬과 스몰 R 구슬이 있다고 쳐봐. 2개 중에 하나를 빼는 게 분리의 법칙이지. 괜찮죠? 분리의 법칙 위배가 안 되지. 요렇게 되어 있고 요 또 다른 주머니에 여기에 라지 Y가 있고 스몰 Y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멘델은. 그래야 2개 중에 하나 나오고 2개 중에 하나 나와서 이쪽에 라지 R, 라지 Y가 나올 수가 있고 이쪽에 또 라지 R하고 스몰 Y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쪽에 스몰 R하고 라지 Y가 만날 수도 있고 스몰 R, 스몰 Y가 만날 수도 있고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지.
이런 네 가지 경우와 이런 네 가지 경우가 나와서 얘네들이 16가지 경우가 나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요거 하는 거 선생님이 되게 짜증나고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요걸 보고 따라 한번 해봐야 돼. 선생님 이거 PPT로 한번 쓱 보여주고 이따인 식이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봐야 돼. 한번 해볼 때 여러분 도움이 돼.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R니까 이 둥글고 노란애죠. 쓰기 귀찮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둥글고 노란애. 둥글고 노란. 여러분은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R이라고 써.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야 안 했대. 이렇게만 의미만 따라와. 둥글고 노란애. 얘 둥글고 둥글이지. 둥글고 얘 뭐야? 라지 I 있네. 그럼 노란애지. 하여튼 라지 R, 라지 I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는 다 둥글고 노란애겠네. 그리고 이쪽 애를 보면 누구랑 만나든 간에 여기 둥글고 노란애가 있으니까 여기 다 둥글고 노란애겠네. 그리고 얘 생각해봐. 얘 생각해보면 이쪽엔 둥글이가 있죠. 이쪽엔 노란애가 있지. 그럼 둥글고 노란애겠네. 그리고 얘를 생각해봐. 얘를 생각해봐. 얘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둥글이가 있죠. 둥글고 여기엔 노란애가 있지. 둥글고 노란애겠네. 요렇게가 둥글고 노란애겠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대. 그 다음에 얘는 둥글면서 요쪽을 봐봐. 요쪽. 둥글면서 보니까 스몰 R, 스몰 I, 스몰 I니까 뭐야? 둥글면서 어떤 애야? 둥글면서 초록인 애가 나오지. 둥글면서 초록인 애. 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둥글면서 여기 라지 R 있으니까 둥글이지. 둥글면서 스몰 I, 스몰 I니까 또 초록인 애가 나오겠지. 여기도 한번 봐봐. 여기도 보면 둥글면서 스몰 I, 스몰 I니까 초록인 애가 또 나오죠. 그래서 3대.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보면 쭈구리야. 얘를 보면. 쭈구리지만 라지 I, 라지 I니까 쭈구리면서 노란애. 여기도 보면 스몰 R, 스몰 I니까 쭈구리면서 라지 I 있으니까 쭈구리면서 노란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스몰 R, 스몰 R이니까 쭈구리인데 라지 I, 스몰 I니까 쭈구리면서 노란애. 3개. 네? 여기 보면 다 쭈구리면서 초록이네. 하나.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면 요 대립형질과 C의 모양을 나타내는 대립형질과 C의 색깔을 나타내는 대립형질이 같은 주머니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주머니에서 내가 이걸 골라낼 때 얘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서로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 그걸 독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독립이란 말의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그리고 두 쌍의 대립형질이 나눠지는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예외를 알아볼 거야. 물론 그 전에 뭘 해야 돼? 개보단을 하나 먹어봐야지. 개념 보강 단답형 확인 문제. 오늘 잘 들었나? 한번 확인해봐요. 개념 보강 단답형 문제 먹어보면 달라진다니까. 생물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성. 물론 형질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특성은 표현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어떻게 드러나느냐? 표현형이라고 한다고요.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유전자의 조합. 이 표현형이 드러나는 유전자의 조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전자형, 유전인자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유전인자형, 유전자형 상관없어. 대립되는 표현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립형질. 대립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물론 당연히 대립 유전자죠. 근데 이 대립 유전자는 저번에 감수 분열 때 잠깐 했다. 대립 유전자는 어디 있었냐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대립 유전자라는 걸 누가 얘기하냐면 모건이라는 애가 초파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건의 유전자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1930년대야. 요건 1930년대. 서턴의 염색체설은 1903년. 그러니까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요거죠. 서턴의 염색체설은 아까 뭐였지?
분리의 법칙이 나눠져 들어가는 거였죠. 예, 그걸 보고 염색체가 나눠져 가는 것이 상동 염색체가 나눠져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염색체가 유전인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서턴의 염색체설 그리고 모건의 유전자설은 유전자가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다.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 요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외우더라고. 모유가 써염 뭐 이렇게 외우던데 그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하여튼 모유가 뒷부분인 거야. 써염이 먼저고. 상동 염색체에서 동일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그 효과가 더 잘 겉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우성. 겉으로 드러나면 우성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열성은 항상 유전자성이 뭐로 존재해야 돼? 열성은 뭐로 있을 수밖에 없어. 열성이 드러나려면. 우성이 없어야지. 그럼 뭐야? 스몰 i. 순종이라 했지. 순종으로. 또는 호모로. 또는 동형접합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유전자형을 알기 위해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것을 우리 무슨 교배? 무슨 검사해보는 교배? 무슨 교배? 검정교배라고 그랬죠. 검정교배. 검정고시 생각하라 그랬지. 검정교배. 멘델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유전인자들이 자식을 만들 때 반드시 나눠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무슨 법칙? 나눠져 들어가야 된다. 분리의 법칙이라고 했죠. 예.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식에게 드러나면 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형은 열성이다. 부모에게 없어. 둘 다 둥구리야. 근데 나온 자식이 쭈구리가 있었다고? 그럼 그 형질이 나타나면 이건 열성이다. 맞는 말이지. 유전자형을 모르는 둥근 콩을 검정교배했대. 이거를 검정교배 해봤대요. 검정교배 해봤더니 둥구리하고 쭈구리가 1대1로 나왔대. 그럼 얘가 1대1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정자가 둥구리 하나, 쭈구리 하나 나갔다는 거 아닌가? 그럼 얘가 바로 라주알 스몰알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유전자형을 모르는 둥근 콩은 대립 유전자를 호모로 갖고 있는 거야, 이게? 호모가 아니라 헤테로, 잡종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형접합으로 갖고 있는 거지. 삑, 틀렸어. 주름진 콩과 주름진 콩을 교배하면 둥근 콩이 나올 수 있다. 야, 주름진 콩이 열성 순종이고 주름진 콩이 열성 순종인데 주름진 콩과 주름진 콩에서 둥근 콩이 라주알이 나오려면 이럴 수는 없어. 이거는 옆집 아저씨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생물에서는 다루지 않아. 옆집 아저씨는 다루지 않다. 여기서 순종끼리 만나는데 열성 순종끼리 만나는데 우성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 틀렸어. 다음 둥근 콩 이게 부가 뭐냐면 아빠라는 얘기야. 둥근 콩 아빠. 둥근 콩 아빠랑 둥근 콩 엄마가 교배했어. 둥근 콩 아빠랑 둥근 콩 엄마가 교배했더니 모두 둥근 콩이 나왔대. 둥근 콩하고 둥근 콩이 교배했는데 몽창 다 둥근 콩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 라주알일 수 있나?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지.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라주알 스몰알이었다고 쳐봐봐. 그래도 이 스몰알 하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무조건 다 라주알이 올 테니까 얘도 다 둥근 콩일 거 아니까. 그러니까 모두 둥근 콩이 나왔다면 부모가 되는 둥근 콩은 모두 우성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건 함정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멘델 법칙에 의하면 두 쌍의 대립 유전자는 각 쌍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두 쌍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지? 독립의 법칙이었죠. 그럼 맞는 말이지. 멘델 법칙에 의하면 독립의 법칙은 맞는 말이죠. 멘델 법칙이 적용되는 완두콩에서 둥글고 노란 콩, 양성 잡종이네. 양성 잡종을 검정 교배했대. 양성 잡종을 검정 교배했다면 둥글고 노란 애, 둥글고 노란 애가 이렇게 안 되겠지. 둥글고 노란 애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된 애가 검정 교배니까 쭈그리면서 노란 애 이렇게 교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스몰 r, 스몰 y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냔 말이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서 라주알 라주y, 라주알 스몰 y, 스몰 r 라주 y, 스몰 y, 스몰 r 라주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스몰 r, 스몰 y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괜찮나? 그러면 둥글고 노란 애가 하나 나오고요. 둥글고 초록색인 애가 하나 나오고 쭈그리면서 노란 애가 하나 나오고 쭈그리면서 초록인 애가 하나씩 나온다고요. 즉 1대1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서 1대1로 나온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요. 검정 교배하면 1대1로 나오는 겁니다. 예. 자가 교배하면 이쪽이 4개, 이쪽이 4개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16가지.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 거고 그건 자가 교배. 9대 3대 3대 1은 자가 교배. 검정 교배하면 1대1로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어요.